네,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당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면서 이 불법과 비리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정부가 아주 세밀한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파트 청약할 때 위장 전입 정도는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제가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끝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2020년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던 내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주체가 돼서 점검을 했는데요. 총 302건의 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을 했고요. 이 중에서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는 내용입니다. 302건을 적발해서 299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작은 비리도 이제 행정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 문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 청약의 유형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것은 청약 통장 매매와 청약 자격 매매가 되겠습니다. 전체 300건 중에 185건이니까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 통장 매매나 청약 자격 매매는 대개 청약 브로커들이 껴있죠. 브로커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들의 이 금융인증서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인증서로 대리 청약을 하고요. 당첨 후에는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청약 브로커들이 이 인기 단지에 들어가서 이 대규모로 본인들이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청약 과정에서 이 연락처에는 이 대리인들의 연락처를 기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요. 한 청약 브로커는 무려 34건의 대리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건을 당첨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걸렸을까요? 이 보도 자료를 잘 보면 이 단초가 나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4명의 브로커가 한 컴퓨터에서 34건의 대리 청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34건의 청약을 같은 컴퓨터에서 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 매매도 아주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청약에서는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 국가 유공자 등 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격들을 청약 브로커들이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된 사례의 경우에도 이 특별 공급 대상자 6명이 같은 컴퓨터로 청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청약 브로커까지 껴서 이런 청약 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하고 거래하는 것은 한마디로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이게 범죄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입니다. 이게 장관 청문회 보면 위장 전입들이 나오죠. 대개 자녀들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게 문제가 돼서 사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야, 위장 전입 정도는 청약할 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들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 청약을 위한 위장 전입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번 적발에도 보면 57건이나 걸렸거든요. 저 교사의 경우에는요, 중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약을 위해서 자기가 살지 않는 곳에 위장 전입을 했는데요. 이게 본인의 직장, 즉 중학교와 무려 119km가 떨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 정도는 뭐 가능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이라는 건 이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게 주민등록 이전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게 바로 주택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 위해서 살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놓는 거죠. 뭐 고시원이나 뭐 상가, 농막, 그리고 뭐 남의 집 이런 데 위장 전입하는 경우인데요. 뭐 위장 전입하면 다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은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장 전입 걸렸다고 해서요, 내가 그냥 살았다 이렇게 우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위장 전입 걸렸을 경우에 그냥 살았다고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정청약의 문제는 형사 문제로 송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로 가거든요. 경찰이 어떤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곳입니다. 본인이 위장 전입인지 실제로 살았는지는 경찰은 여러 가지 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내역이 있고요, 카드 내역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확인을 하면 실제로 살았는지 아니면 위장 전입인지는 아주 쉽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창약이 적발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법률 리스크입니다. 전과자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주택법 위반입니다. 특히 주택법 위반은 좀 심각한데요. 이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유예 판결만 나오면 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직장을 잃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위장 전입 정도로는 이게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문서 같은 걸 허위로 꾸며서 낼 경우에는요, 이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때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이 부정청약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그때 적발된 게 228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53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나머지 175건 정도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이런 부정청약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강하게 조사를 할까요? 아니면 대충 넘어갈까요? 답은 자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청약이 적발이 된다면 법률 리스크도 있지만 이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큽니다. 우선 당첨은 당연히 취소되고요. 그리고 10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10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본인 손해도 있지만요, 남들한테도 손해를 미칩니다. 최근에 보도된 게 그 부산 해운대구의 마린시티자이라는 단지가 있었죠. 여기에도 이 부정청약이 대거 적발이 됐는데요. 이게 부정청약이 적발이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많이 부정청약된 것들이 이미 선의의 제3자들한테 양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되자 결국 이 법을 고쳐서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정청약은 이런 법률 리스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청약 이익이 1,000만 원이 넘으면요, 1,000만 원이 넘으면 이 받은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손해는 또 저 5번입니다. 이게 부정청약은요, 부정청약한 즉시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달 뒤 혹은 1, 2년 뒤 그렇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은 제대로 청약을 받았다고 믿고요, 그리고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청약 걸리면요, 당첨이 취소되거든요. 아파트 공급계약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부정청약으로 당첨 취소될 경우에 이 계약금 같은 건 돌려주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냈던 계약금과 그동안 냈던 중도금들은 그냥 몰취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낭패죠. 네,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늘면서 청약도 많아질 텐데요. 행여 높은 경쟁을 뚫기 위해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했다가는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장전입도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